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해 약 1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콘텐츠 유료 구독형 SNS를 통해 자신들이 촬영한 불법 성영상물 약 90개를 게시해 구독료 명목으로 약 1억 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특정해 최근 경기도와 부산 등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등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60여 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72억여 원을 가로챈 조직원 6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합성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관공서를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70여 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상자산 등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교사의 빠른 쾌유를 치료비 지원과 전문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체계로 즉시 가동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긴급 지원팀을 파견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교무실과 상담실 등 주요 공간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빠르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와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산시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서산뜨레가 202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서산뜨레가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뜨레는 지역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풍부한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에 부여되는 품질 인증 브랜드입니다. 서산시는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서산뜨레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1개 품목을 인증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지역과 문화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K컬처 허브가 될 천안아산 돔구장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천안아산 돔구장 프로젝트는 2031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K-팝 공연과 프로야구, 축구, 아이스링크가 가능한 5만석 이상의 대형 돔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식 발표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 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돔구장 프로젝트의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우선 자연 및 인문 환경, 토지 이용 실태, 국내 스포츠 인프라 등을 조사하고 경제적 타당성과 다목적 활용 가능성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해외 돔구장의 건축 면적, 공간 활용 사례, 개폐, 폐쇄 등 돔 형태를 비교 분석해 위치와 배치, 적정 규모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도는 2030년 광역환승복합센터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돔구장까지의 거리가 30분에서 1시간 내에 연결되면서 지역 관광산업, 지역 상권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 가의도가 섬지역 특성화 사업 2단계 승급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섬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대 10년에 걸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단계별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의도는 지난 2023년 공모 선정 후 마늘 소스를 시범 판매했고 지난해 섬 특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1단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승급으로 태안군은 최대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농수산물 공동 작업장 조성과 가의도 육종 마늘 로컬 브랜드 구축,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봄철 불법 어업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고기 포획, 유통행위와 무허가 무면허,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충남도는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쭈꾸미 등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 지역 내 불법 어업 단속 건수는 지난 2023년 81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해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기존 전통시장 상인에서 도내 전체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상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소상공인 24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등산로와 산책로 등 36곳에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분사기 운영 전 파손 부위 보수와 기피제 보충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세탁과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피제를 옷이나 신발 위에 분사할 경우 약 5시간 동안 해충 차단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품고 있는 홍성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성곽 홍주읍성입니다. 조선시대 내포 지역의 행정 군사 중심지로 홍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성곽과 관아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홍성군은 1970년대부터 복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화문과 망화문 복원을 마쳤고 성곽 내부에 있는 군청사도 2027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영동 헌지 자리에 있는 KT 홍성지사 건물 이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KT와 홍성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군은 국가문화유산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KT 이전 문제 해결 여부가 이번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역시 주요 현안입니다. 홍성 지역은 내포 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가 늘고 있지만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와 홍성군은 지난 3월 내포 어린이병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소아 전용 응급실과 입원 병상을 갖춘 소아 특화 의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 인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이를 뒷받침할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홍성군은 미래 자동차와 2차 전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홍성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어떤 해법과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홍성군 용봉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용봉산의 계곡 깊숙한 곳에서 두개골과 정강이 뼈 등 백골 시신을 부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해당 백골은 실족 사고를 당한 부상자를 구조하러 간 119 구급대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과 근처에 널브러져 있던 속옷과 슬리퍼 등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사망한 지 한참 됐고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나 실족사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지역 내 가출 실종 사건 당사자들과 DNA를 대조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45일 만에 사용액 66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본소득 사용률의 60% 이상입니다. 업종별 사용은 일반 소매점이 25.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슈퍼, 마트가 각각 20.8%와 2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양군은 해당 사업 시행 후 청양읍의 23곳, 청남면의 15곳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열고 청양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기본소득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6월부터 관내 10개 보건지소의 운영 방식을 3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은하면과 서부면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상시 진료하는 통합형으로 광천면과 홍동면은 순회 진료를 최소화한 건강 증진형으로 운영됩니다. 나머지 6개 지소는 주 2, 3회 순회 진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홍성군은 내년부터 권역 거점형 모델과 비대면 진료를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태안군과 범군민지원협의회가 지역 내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박람회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공공시설의 쾌적성과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태안군 전역 화장실 100곳을 대상으로 생화 화분과 방향제를 설치하고 박람회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지난해 4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범군민지원협의회는 화단 조성, 불법 광고물 정비, 친절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숙박업과 외식업, 또 민박업 등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사전 교육을 시켰고요. 또 8개 읍면에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활동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서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7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43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산산업단지 일원으로 서산시는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기반의 교통 분야 인프라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산림청 주관 정원 드림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원 전공 대학생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정원을 직접 기획하고 조성하는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당진시는 시청과 보건소, 송악도서관 등 도심 유휴부지 5곳에 실습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래동화를 주제로 개소당 5천만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작가팀은 오는 23일부터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군에서 수거한 폐비닐을 재활용해 열 분해유를 만든 뒤 이를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털에너지스 등에 공급해 플라스틱 원료인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유가 불안정에 따른 원료 수급 불확실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당진과 서산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3,400여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까지 도내 주요 축제장과 축사를 대상으로 고위험 병원체 환경 감시에 나섭니다. 이번 검사는 생물테러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감시 대상은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보령 머드축제 등 도내 주요 행사장 5곳과 인근 축사입니다. 감시 항목은 탄저균과 패스트균, 두창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 6종입니다. 연구원은 토양과 다중이용시설 표면 등을 중심으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전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시장과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달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검사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은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예산군이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소유자 등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